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로 19회를 맞는 오픈소스 개발자 대회에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오픈소스를 활용해 자유롭게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기획 경쟁하는 행사로 오픈소스 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이버 공격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사물 인터넷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암호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물리적 복제 불가 함수 소자를 개발해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동시에 갖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의회 등이 업무협약을 맺고 전지류 통합회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전지와 전자제품에 든 배터리를 하나의 수거함에 버리면 됩니다. 세계적으로 재사용 발사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메탄 엔진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과학계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과학일렬에서는 기술 경쟁이 치열한 메탄 엔진의 현 주소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 달 30일까지 2025년 오픈소스 개발자 대회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이 대회는 생성형 AI와 첨단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인 오픈소스를 활용해 자유롭게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기획 경쟁하는 행사입니다. 참가팀은 오는 8월 21일까지 출품작을 제출해야 하고 1차 서면 평가를 통해 선정된 40개 내외의 팀은 한 달간 전문가 멘토링을 거친 후 과기정통부가 이 중 최종 21개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픈소스 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수상자에게는 총 6,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최근 사이버 공격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사물 인터넷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암호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오승주 교수, 성균관대학교 권석준 교수 연구진은 나노 수준의 무적기성을 지닌 하이브리드 방막을 제작하고 페로브스카이트를 활용한 불규칙한 광학 패턴을 구현해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동시에 갖는 물리적 복제 불가 함수 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리적 복제 불가 함수는 미세한 물리적 변화를 이용해 고유한 암호키를 생성하는 기술로 동일한 조건에서도 복제가 불가능하며 외부에서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13인치급 OLED 디스플레이에서 각 픽셀이 서로 다른 소리를 동시에 낼 수 있는 다중 스피커 기능의 픽셀 기반 로컬 사운드 기술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스텍 최수석 교수 연구팀은 디스플레이 프레임 내부에 피에조 엑사이터라는 초소형 소리 진공 부품을 픽셀 단위로 정밀 배치해 픽셀별로 독립적인 사운드를 구현하고 진동 간섭 없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초정밀 사운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에조 엑사이터는 전기 신호를 진동으로 변환해 소리를 내는 장치로 별도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얇은 디스플레이 내부에 쉽게 탑재할 수 있고 가벼운 OLED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별도의 고음질 스피커 없이 화면 자체에서 고급 음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디스플레이의 위치별로 서로 다른 소리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어 차량 내 좌석별 맞춤 오디오는 물론 스마트폰과 VR 기기에서 몰입형 공간 음향 실현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에도 운행 중에 과속을 적발하는 암행 순찰차가 도입됐습니다. 서울에는 처음으로 운영되는 건데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섭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차로를 주행하던 흰색 승합차가 지나가자 차량 내부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모니터에 차량 속도가 표시됩니다. 스타리아 제가 잠깐 세울 겁니다. 차 우측으로 정차해보세요. 고속도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암행순찰차가 서울 시내에서 과속 차량을 적발하는 겁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같은 서울 자동차 전용 도로에도 주행하면서 과속 단속이 가능한 암행순찰차가 투입됐습니다. 겉보기엔 일반 승용차 같지만 차량 속도를 재는 레이더와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된 차량 정보는 곧바로 경찰 서버에 전송됩니다. 경찰은 과속뿐만 아니라 불법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을 단속하는 데도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도 안전한 그 환경이 더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암행순찰차 시범 운영과 홍보 활동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난폭 운전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국 과학고, 과학영재학교의 학생들과 일선 과학자들을 연결하는 사이브리지를 개최합니다. 첫 행사는 오는 21일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진행되고 수소 분야 석학인 성령은 서울대 교수가 수소 시대를 살아갈 준비를 주제로 강연합니다. 강연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창의재단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자세한 강연 일정은 창의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이 성인을 대상으로 퇴근 후 늦은 시간에도 과학관을 즐길 수 있는 2025 퇴근한 김에 과학관 행사를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주 공간을 더 직관적이고 몰입감 있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연극 체험과 전시 공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 여자 마라토너 권은주 감독과 함께하는 러닝과 20, 30대 미혼 관람객을 위한 소개팅 등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과천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이나 생필품 등을 기부받아 저소득 계층에 나눠주는 푸드뱅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라는 이름이 붙어서인지 기부 물품 대부분이 식품에 집중돼 이용자 선호도가 큰 휴지나 세제 같은 생필품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지난 2022년부터 경기도 푸드뱅크에 물품을 기부해오고 있습니다. 수육, 닭갈비, 떡볶이 등 밀키트 형태 제품 10여 종에 이릅니다. 한번 좋은 일에 좀 써보자 물품들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주방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염광석 씨도 지난해부터 기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팔고 남은 그릇과 수저 등을 전달했는데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에 올해 기부량을 더 늘렸습니다. 가져가서 요긴하게 쓴다는 게 나름대로 참 뭐라고 그럴까 너무 기분이 좋고 좀 앞으로는 더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지난해 경기도 푸드뱅크엔 691억 원 상당의 식품과 생활용품이 모였는데 푸드라는 이름 때문인지 먹거리가 전체의 88%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세제, 휴지, 생리대 같은 생필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식품도 좋기는 한데 이렇게 치약이라든지 이렇게 생필품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경기도는 정기적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적절한 물품 수요 파악과 기부처 발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홍보와 인식 개선은 물론 매년 선호도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푸드뱅크. 지난해 기부품들은 복지관 등 1,200여 곳과 5만 3천여 명에게 전달됐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앞으로 건전지와 전자제품에 든 배터리를 하나의 수거함에 버리면 됩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의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은 전지류 통합회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폐건전지 수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데 수거함이 가득 차야 수거하기 때문에 폐전지가 방치돼 오염물질이 누출되거나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1차 전지든 2차 전지든 폐건전지 수거함이나 폐전자제품 수거함에 버리면 되는데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신청해 전자제품을 버릴 때 폐전지도 함께 버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애초 일회용으로 개발하려던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사용 로켓은 기존의 케로신 엔진 대신 연소시 그을음 발생이 적은 메탄 엔진이 적합한데요. 메탄 엔진을 적용한 로켓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승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재사용 로켓을 다루기도 했는데요. 메탄 엔진 로켓은 무엇이고 또 재사용 로켓에 적합한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이 기존의 로켓 연료로는 주로 이 케로신, 이 등유라고 하는데 이 케로신이 많이 이용됐거든요. 예전에 이제 로켓들은 전부 다 일용이기 때문에 이 케로신을 써왔는데 케로신은 이제 로켓 연료로 오랫동안 써온 그런 연료지만은 이거를 연소할 때, 그러니까 연료를 태울 때 이 그을음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거를 재활용으로 쓰려면은 그 엔진룸을 청소해야 되거든요. 예. 그을음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근데 이제 이게 비용과 시간이 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케로신은 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니까 좀 이런 그음이 좀 적게 발생하는 연료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제 메탄이 그렇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액체 메탄인데, 그래서 액체 메탄을 적용하는 이제 그런 로켓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액체 메탄은 케로신보다 상대적으로 그름 발생이 적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가격도 좀 저렴해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 로켓에서는 좀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액체 메탄을 태우려면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제 액체 산소를 쓰거든요. 예. 근데 액체 메탄하고 액체 산소는 기화점이 비슷해서 이게 열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이건 이제 바꿔 말하면 연소가 잘 안 된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로 이제 그동안 액체 메탄을 적용한 로켓 개발은 케로신 로켓보다 좀 상대적으로 늦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재사용 로켓 하면은 미국의 스페이스X가 대표적으로 떠오르잖아요. 이 메탄 엔진을 사용한 로켓도 스페이스X가 최초로 사용한 건가요? 이게 참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뭐 우리가 이제 뭐 재사용하면 스페이스X니까 그럼 메탄 엔진도 스페이스X가 가장 먼저 개발에 성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그럼 스페이스X가 아니면 누구냐? 스페이스의 뭐 경쟁 관계에 있는 블루 오리진이 않겠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블루 오리진도 아니고 이거 놀랍게도 중국이 이거를 맨 처음 해냈어요. 아, 중국에 이제 그 랜드 스페이스라는 우주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이제 중국판 뭐 스페이스X로 불리는 기업인데 이 업체가 세계 최초로 액체 메탄을 적용한 로켓을 개발을 해서 발사에도 성공을 했었죠. 이게 이제 2023년 7월쯤에 발사에 성공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중국 랜드 스페이스가 이걸 발사했을 당시에 요 중화권 매체에서는 이 중국의 기업이 뭐 스페이스X하고 블루 오리진을 제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국의 랜드 스페이스가 그러면 최근에 위성 발사에도 성공을 했다고 하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지난 17일 토요일이었죠. 이 네. 랜드 스페이스가 그 액체 메탄을 적용한 그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얘들이 지난주 토요일에 그 로켓에다가 6개의 그 위성을 탑재하고 발사를 했는데 이제 그게 성공을 했던 거죠. 이 랜드 스페이스가 그 23년 첫 발사에서는 위성을 탑재 않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같은 해 12월에 위성 3기를 싣고 발사에 성공을 했고 이번에는 6개를 우주에 보내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랜드 스페이스 입장에서는 그 위성 탑재체의 중량을 점차 늘리면서 이제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랜드 스페이스가 위성을 우주에 올리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액체 메탄 로켓으로 예. 근데 이 로켓을 회수하는 그 단계까지 나간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스페이스X처럼 그 로켓을 회수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했고 수직 이착륙 실험에는 성공을 한 거네요. 근데 수직 이착륙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 네. 우리가 이제 그 스페이스X의 그 펜컬 9을 보면은 이 올라갔던 로켓이 한 10분 정도 지나면 다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직으로 내려온다 해서 이제 수직 뭐 이착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재사용의 어떤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X가 이거를 해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스페이스는 이걸 하고 있는데 이 랜드 스페이스는 그 요 수직 이착륙 실험에도 성공했어요. 이 회사도 지난해 1월이었죠. 이게 이 로켓은 이륙 한 350m 정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예정된 그 착륙장에 안착을 했는데 비행 시간 한 60초 정도 소요가 됐고요. 예. 이 수직 이착륙 실험은 이 랜드 스페이스가 추진하는 그 액체 메탄 엔진 그 2단 로켓이 있는데 이 로켓에 적용하려는 그런 과정의 일부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국이 재사용 로켓 발사에 좀 바짝 다가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랜드 스페이스가 메탄 엔진 로켓을 또 세계 최초로 발사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스페이스X 같은 그 미국 기업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스페이스X도 뭐 처음부터 이 메탄 엔진을 개발했던 건 아니고 이 스페이스X의 지금 주력 로켓은 펠컨 9인데 예. 펠컨 9은 이 케로신 등유를 이제 쓰는 그 엔진이고요. 이 그 펠컨 9의 뒤를 이을 로켓으로 개발하는 게 이제 스타쉽이라고 있어요. 스페이스X의 스타쉽. 예. 이 스타쉽에 이제 그 스페이스X는 메탄 엔진을 처음으로 적용을 했죠.
스타쉽은 현재 상용화 단계는 아니고 이제 시험 발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이제 9차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고 지난 2023년 10월 5차 시험 발사를 했는데 이 스타쉽 로켓이 이때 이 스타쉽을 회수하는 데 성공을 해서 어떤 이 스타쉽 개발에 이정표를 세웠다. 이런 평가가 그 당시에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스타쉽을 통해서 지금 메탄 재사용 로켓에 한 발 다가서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그러면 스페이스X의 라이벌이죠. 블루 오리진은 어떻습니까? 이 블루 오리진은 그 아마존의 창업자인 그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 기업인데 이 스페이스X와는 이 우주 분야에서 라이벌 관계죠. 예. 근데 이제 블루 오리진이 이 좀 대형 로켓 분야에서는 조금 뒤처져 있는데 이 블루 오리진이 그 스타쉽의 스페이스X의 대항마를 개발한 로켓이 있어요. 그 뉴 글렌이라고. 예. 이 뉴 글렌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개발 과정을 거친 끝에 올해 1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발사가 됐는데 이 그 뉴 글렌 로켓은 그 탑재한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리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은 이 로켓을 회수하는 그러니까 재사용에는 실패를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이게 그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 발사를 두고 뭐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평가가 그때 나왔었는데 종합을 해보면 이 메탄 엔진을 사용하는 이 재사용 로켓은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랑 이제 블루 오리진의 그 뉴 글렌이 이렇게 뭐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랜드스페이스 같은 중국의 업체들이 바짝 뒤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중화권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태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일 현지 매체 방콕 포스트는 태국 질병통제국이 이달 11일부터 1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3,030명으로 전주 16,000여 명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홍콩 등 중화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나타났는데 홍콩에서 최근 한 달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30명가량 나왔고 확진 비율은 1년 만에 최고치인 13.66%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도 양성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싱가포르도 이달 들어 확진자와 입원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세계 각국이 브라질 닭고기 수입 금지 조치에 나섰습니다. 브라질은 최근 동물원에서도 물새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며 지난주 상업용 양계장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상업용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브라질 히우그란지 두술주에 있는 한 동물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동물원 내 호숫가에서 물새 1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당국은 이 동물원 거북목 고니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집단 폐사한 물새들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앞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상업용 양계장 발병과 연관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상업용 양계장에서 처음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브라질 양계 농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Nunca aconteceu problema porque eu não me lembro. A gente sempre está em cima para cuidar ao máximo para não ter os problemas. 브라질 당국은 이미 첫 발병 양계장에 닭 17,000여 마리 살처분을 마쳤고 인근 농가 역시 출입을 통제한 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Praticamente 100% de aviário morreu por ocasião da doença e ontem à noite nós já tínhamos em torno de 80% do segundo aviário.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하자 각국은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브라질산 닭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은 60일간 브라질산 가금류 수입을 전면 중단했고 EU와 한국, 일본, 멕시코 역시 브라질산 가금육과 달걀 등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조류 인플루엔자로 달걀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브라질산 달걀 수입을 대폭 늘린 미국은 달걀 수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브라질의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며 수입이 금지되자 정부가 국내 공급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국내 닭고기 가공 판매 업체와 회의를 열고 재고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닭고기 주요 수입 업체가
2, 3개월 사용 물량을 비축하고 있으며 64주령 이상의 노계의 종란 생산 제한을 없애는 등 국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라질을 제외하고 현재 닭고기가 수입되고 있는 태국, 덴마크, 미국 등 7개국의 수입량을 늘려 수입처 다각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미가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등 6개 분야로 나눠 관세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2차 기술 협의를 위해 정부 대표단이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새 정부 출범 전 사실상 마지막 대면 협의로 미국 측 속내를 얼마나 파악하고 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황기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만나 합의한 대로 이번 주 곧바로 2차 기술 협의가 이어집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단장으로 10여 명 규모의 정부 대표단이 꾸려졌는데 기재부와 과기부, 농식품부 실무진이 포함됐습니다. 대표단은 2박 3일 정도 미국 워싱턴 DC에 머물며 릴레이 실무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미는 향후 관세 협상을 6개 분야로 나눠 논의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 비관세 조치와 관련해 수입 규제나 검역 문제를 논의할 때는 농식품부 실무진이 참여하고 디지털 교역과 관련해 망 사용료 문제를 논의할 때는 과기부 실무진이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줄라이 패키지 안에서 뭐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풀려고 그 협상의 테이블 안에 올라오게 될지는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림부를 포함한 여러 가지 관련 부처들이 함께 포함이 돼서 이슈별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곧 새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 이번 기술 협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미국 측 요구사항을 탐색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안건 가운데 미국 측이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해 차기 정부에 전달하고 이후 관세 협상을 순조롭게 이어가는 게 급선무인 상황. 일단 다음 달 중순 추가 고위급 접촉이 예정된 가운데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끝나는 7월 8일 전까지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을지 전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자동차 25%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지난달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4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보면 지난달 한국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4월보다 3.8% 감소한 65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8억 9천만 달러에 그쳐 작년 4월보다 19.6% 감소했습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영향과 함께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 신공장 가동이 본격화한 영향 등으로 대미 수출이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분기 가계부채 잔액이 1,928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 등 판매 신용을 포함한 가계신용, 즉 가계부채 잔액이 지난해 4분기보다 2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1분기 가계신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라 가계대출이 4조 7천억 원 증가했고 판매 신용은 1조 9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11조 6천억 원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1분기의 증가액이 4분의 1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가상자산 가격이 랠리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말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거래소 17곳과 보관 지갑 사업자 18곳 등 25개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07조 7천억 원으로 반년 만에 91% 늘었고 하반기 하루 평균 거래 규모는 7조 3천억 원으로 상반기 대비 22% 늘었습니다. 거래 가능한 이용자 역시 970만 명으로 반년 동안 25% 증가하면서 1,0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사업자들의 영업이익 역시 상반기 5,813억 원 대비 28% 늘어난 7,4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과학 영재들과 과학자의 만남을 잇는 강연이 이달부터 올해 6차례 개최됩니다. 일방적인 강연이 아닌 서로 생각을 나누는 소통형 강연인데요. 학생들에게는 꿈을 키우고 과학자들에게는 보람을 키우는 뜻깊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